이게 남아있다. 여기까지 이게. 여기도 지문 있어. 그러니까 만지지 말고. 우리가 여기를 절대로 만질 일이 없다고. 이것도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찍힌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범인들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경찰에 계속 연락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와 진짜 우리 아빠 대단하지. 지문 감시까지. 와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몽고 내륙에서 한 1000km 비포장기를 가다 보니까 뒷바퀴에 쇼갑쇼버가 지금 기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품을 여기 없기 때문에 중고 부품상을 가서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몽고 내륙에 있다 보니까 부품 하나하나가 예. 중고 부품이라도 오늘 구하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바이카로스까지 가는데 큰 AS 정비센터를 만날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가야 돼요. 누구랑 같이 가나요? 우리 민국씨 한국에서 살다 오신 민국씨랑 같이 부품을 구하러 가고 있어요. 아까는 계속 이거 낫지 않습니까? 운주 조작가. 운주 조작가 S다. 아 그래요? 그거 나요. 그게 나요? 프론티어 B. 지금 어떻게 없이 시대. 너? 얼마라고? 65,000원? 지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기 하체가 이 바위에 많이 걸려서 이쪽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귿자 지지대를 지금 휘어진 쇠를 교체를 하고 있는 작업 중이에요. 길이 험하다 보니까 이런 일,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또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만전을 기하는 게 좋죠. 이스트를 막으면 정답. 문게 탔어요. 진짜 바로 고라 도키 마스크. 다른 대시 소화고도. 야가서 부터 서울시죠. 지금 서울시. 예스가 서울 주죠. 인터 이제. 아이고 지금 되게 잘 가르치죠. 잘했어. 또 뭐 뒤직 쓴 배터리 잘 돌아. 교수.
딱딱이 맛있대, 맞다. 네. 맞다, 소 같은 게 맛있대. 그렇지. 이게 히터가 있어요, 히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여기 막힌 것 같아, 이쪽에. 이걸 빼서 한번 에어로 불어서 뭔가 막히는지.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얘를 빼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요? 얘를 돌려서. 아, 그냥? 네. 얘가 막히진 않아. 험한 길 다니니까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꿀렁꿀렁. 아버지와의 추억이 뭐가 가장 기억이 나? 네. 원래 여기를 같이 왔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 2년간 이 프로젝트 세계살이 프로젝트를 제주에 계실 때 아버님이랑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살이가 인생 플랜 B 프로젝트고 그 다음이 세계에 나가서 세계살이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5년간 제주에서 그 지속 가능한 삶을 주제로 인생살이를 잘 했고 아버님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셔서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뜨셔서 저희가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세계살이 말씀드린 대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탐험대원이 돼서 일로와 옆으로 우리 할아버지한테 다 약속드린 걸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 4명이 이 세계살이 프로젝트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2개월째예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얘기한 대로 아이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세계살이 프로젝트 무사히 끝내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아버님이 잘 도와주십시오. 너도 한마디 해. 저희 곁에서 아무 해탈 없이 여행 다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넌 할아버지랑 무슨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니? 어릴 때 할아버지가 공부 많이 하라고 할아버지 집에 있던 책들 그거를 돗다리로 이렇게 싸서 다 들고 가서 책 많이 읽으려는데 볼펜이랑 막 이런 거, 볼펜이랑 이런 거, 문방구 이런 거 다 샤프, 주승 샤프 이런 것들 주워 모은 볼펜 것들. 이렇게 고무줄로 싸서 추석마다 갈 때마다 그런 거 챙겨들고 간 기억이 납니다. 미주는 추석 때 이렇게 우리가 할아버지 집 때 가면 어떤 추억이 있니? 저는 제주도에서도 할아버지 오면은 막 이렇게 오냐오냐 잘 해주는데 미주 안녕 막 이러면서 미주 많이 컸네 막 이러면서 다정하게 몇 마디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니까 저도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 아쉽고요. 저희 가족 이렇게 응원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할아버지 옆에 계시다면 어떤 얘기 하고 싶을까? 한마디. 사랑해요, 할아버지. 지금 뭐 하고 있어? 할아버지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랑 우리를 낳아주신 조상님께 여기 바이칼의 아론섬 그리고 부르한 바위 샤머니즘 가장 영적으로 혼이 깃든 이곳에 와서 아버님께 차례상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뭐 변변하지만 이렇게 가일이랑 애기 엄마가 경남이가 여기 김치전 그리고 육포 그리고 소주 한 잔 이렇게 해서 조촐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함께하지 못해서 저희 마음만 전할게요. 가족이랑 같이. 자기네가 맹수인 줄 아나봐. 소들이. 가족 모두 제주와 서울에서부터 긴장하며 여행 중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스터디를 하며 대비했었습니다. 아톰버스에도 도난 사건에 대비해 도난 감지 센서, 방탄 유리, DVR 녹화 기능, 충격 시 알람 등 5중 방패를 적용했건만 한국을 떠난 지 2달 만에 충격적인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어디쯤에서 언젠가는 닥칠 것이라 생각했던 도난 사건에 이르크츠크에서의 첫날 아침부터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커서 도심 속 호스텔 큰 길가에 밤새 세워둔 것이 불행의 시초였습니다. 호스텔의 침상에서 일어난 후 양방 리모컨을 보니 침입을 알리는 알람이 떠 있었고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길가에 세워놓았던 아톰버스에게 온 가족이 달려갔습니다. 방범 필름을 한 조수석의 유리창은 쥐라기 공원의 공룡이 뜯어놓은 것처럼 뜯겨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앞 유리창의 내비게이션으로 사용되던 아이패드와 캠코더 가방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가 노래졌습니다. 전자제품들의 상당한 금액과 향후의 불편함에 앞서 바이칼과 몽골 국경을 넘어오며 촬영한 2주간의 128기가 기록 영상들이 모두 캠코더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촬영 물품을 담당하는 아이들도 아침에 잠도 덜 깬 채 갑작스런 충격파에 할 말을 잃었고 어제 범인이 이 앞에 차를 대고 1시경부터 차를 대고 계속 이 주인을 대회를 하다가 본 거지. 그 다음에 1시 11분 정도서부터 이제 액션을 취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도난장치 음이 울리니까 그 사이에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번에 가격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아이패드랑 그 다음에 비디오 캠코더 가방을 2개를 몇 초 사이에 싹 빼가지고 그냥 앞으로 차로 해서 도주를 한. 근데 올라갈 적에 여기를 올라가면서 신발을 밟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경찰들이 러시아 경찰들이 지문 발 족적을 지금 카피를 다 뜨고 있고 그리고 타이어를 밟은 흔적이 있어서 이 차량 바닥에 이렇게 신발 지문까지 지금 채취를 해서 판문 수사를 하게 되면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Знімайте, будь надпись «Санну» його. Хто там не
망치로 내리쳐도 찢어지지 않는 방탄필름으로 모든 창문을 코팅했었는데 완전히 뜯겨진 것을 보니 엄청난 해머의 충격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DVR을 분석해보니 범인은 2인조였고 락큰롤 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를 많이 닮은 검장한 체격의 슬라브인들 2명. 범행 시각이 새벽 1시 12분에 단 15초 만에 해머로 유리를 깨고 카메라를 훔쳐 차를 몰고 달아가는 전문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행 1시간 전부터 차량을 이용해 몇 번씩 오가며 차량 내부를 살피고 주위를 배회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4대의 카메라 중 전방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찍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카메라 각도를 누군가 건드려 놔서 하늘을 찍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 부족.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이번 사건의 긴급한 사안을 알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아이패드 분실 모드로 검색을 해보니 1km 떨어진 근처에서 여러 차례 며칠에 걸쳐 접속 신호가 뜨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러나 경찰 말로는 심카드가 있다면 접속자 신상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단순한 GPS, 와이파이 등의 위치 정보이기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어 탐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비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째 탐정처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서성이고 CCTV 속 몽타주를 생각하면서 동네를 배회하며 DVR CCTV 속에 촬영된 비슷한 차량을 찾아보고 있는데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고사하고 러시안 경찰조차 일찍이 겪어보지 않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의 확실한 얼굴 사진이 있는데도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힘든 곳. 바로 시베리아 중심부에서 발이 묶여 불확실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온으로 유리를 공면을 성형하기 위해서 지금 기구물을 설치하고 있는. 범인을 잡으면 연락을 주겠다는 믿음이 가지 않는 이르크추크 경찰의 구두 약속을 믿고 다음 도시인 크라스노야르스크로 이동합니다. 인구 100만의 큰 도시인 크라스노야르스크는 한강의 1.5배 너비쯤 되는 예니세이 강을 끼고 철광석이 나는 산업 도시로서 인구, 자동차, 매연 등도 넘칩니다. 오페라 춘이와 백조의 호수 같은 발레를 볼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멋진 시계탑에서는 매 시간마다 종이 울리는 야경도 선사합니다. 어느 날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톰버스에 다가가다가 입에 있는 커피를 쏟을 뻔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로 먼지를 뒤집어 쓴 차량의 창틀에서 햇볕에 반사되는 지문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레카. 현장 검증을 할 때는 파손된 유리와 인근 유리만 지문을 채취하다가 실패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녹화된 필름 속의 범인들의 행적을 돌이켜보니 범행 1시간 전부터 차량을 털기 위해 사전 답사 시에 아톰버스의 창문들이 혹시나 열리는가 싶어 창문 손잡이를 한 번씩 만져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습니다. 그러한 추론을 해보고 차량의 반대편 유리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유독 창문 손잡이가 있는 곳에 여러 지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껏 차량이 깨끗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지문들이 차량 먼지에 의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긴급히 1100km를 이틀 만에 주파하고 서둘러 크라스노야르스크의 큰 치안대를 찾았습니다.
남아있다. 여기까지 이게. 여기도 지문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만지지 말고. 우리가 여기를 절대로 만질 일이 없다고. 이것도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찍힌 거야. 이렇게. 응?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검출이 됐고, 어? 그지? 또 지문이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1차 검증은 내무부 산하의 도로 경찰 조직인 데페S에서 했는데 이곳에선 그 위의 상급기관인 내무부 소속의 경찰 조직인 엠베드가 있었습니다. 긴급히 통역관을 불러 상황을 설명해서 이르쿠츠크의 경찰이 발견 못했던 지문을 다시 감식하기 위해 전문가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형사인 블라드미르와 통화를 하더니 얼마 후 지문 감식 전문가가 007 가방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지문 채취를 하기 위해 먼저 먼지를 털어내는 붓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청결하게 보관된 분을 칠하는 부드러운 털붓으로 창문 여러 곳을 스쳐 지나가니 손바닥 지문부터 손가락 지문까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희소식이 왔다. 희소식. 잠깐만. 자,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범인들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잡았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지난번에 주신 번호로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서 금일 카톡으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팟은 찾았는데 비디오 카메라는 범인들이 이미 팔았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비디오 카메라 메모리 카드도 같이 팔았는지, 팔았다면 어디에 팔았고 찾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은 오늘 오전부터 경찰에 계속 연락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와 진짜 우리 아빠 대단하지. 지문 감시까지. 와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나는. 와. 진짜 믿을만하다 이제. 얘들아, 지문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거의 폐색이 짙어져서 우리가 휴게소에서 잠깐 이렇게 햇빛에 비친 차를 둘러보던 중에 창문의 그 손잡이 부분에 미세하게 이렇게 지문이 4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때 번뜩 하는 생각이 이쪽 창문 깨진 부분 빼고 이쪽 반대 방향에 그 문을 열으려고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다 조회를 해서 내무부 경찰부 지문 감식반을 의뢰를 해서 지문을 채취했고 성공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르쿠츠크 경찰서에 공유를 했는데 그 이후로 한 3일 있다가 지금 범인이 잡혔다는 희소식을 접했습니다. 2번이나 썼었던 경위서를 여기에서 3번째 쓰게 되었습니다. 이미 작성한 사건 번호를 참고 및 의뢰해서 중복 작업을 피하자고 했으나 굳이 본인의 진술이 중요하다면서 또 묻습니다. 본명, 출생지, 직업, 사는 주소, 연소득, 카메라 가격 등등등. 러시아 필기체로 몇 장을 써내려간 후 본인의 사인을 하는 것으로 서류 작업을 마친 후 통역관에게 물으니 지문 감식의 결과가 다행히 잘 나와서 아마도 범인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엄지 손가락뿐만 아니라 4개의 손가락과 손바닥까지의 지문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대국의 수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